식당을 나서던 한 백만장자는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굶주린 쌍둥이 소녀 2명을 보았다. 그가 왜 거기 있냐고 묻자 그녀들은 세상에 혼자이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가슴이 아파온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도 못한 채 그녀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호화로운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불빛과 서울의 부유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다. 그 중심에 정원이라는 이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있었고 그곳의 주인은 40세의 사업가 정윤호였다. 그날 밤 정윤호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의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직원들에게 마무리 지시를 내린 후 뒷문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고급 세단에 탑승하려던 찰나 레스토랑 뒤편 쓰레기통 근처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2명의 작은 인형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거기 누구야? 정윤호가 다가가며 물었다. 2 어린 소녀가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똑같은 얼굴을 가진 쌍둥이였다. 그들의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마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저희는 그냥 소녀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윤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윤호의 마음이 아팠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2 어린 소녀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부산에서 일하세요. 주말에만 집에 와요. 아빠는 몇 달 전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너희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줌마가 계셨는데 엄마가 돈을 못 주셔서 떠나셨어요. 정윤호는 당황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니, 더구나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서윤이에요. 첫 번째 소녀가 말했다. 저는 서연이에요. 다른 소녀가 말했다. 서연 배고프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 먹을래? 소녀들은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배고픔이 그들의 의심을 압도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윤호는 소녀들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퇴근했지만 주방장 1명이 남아있었다. 민석 씨,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가장 맛있는 요리로 준비해 주세요. 주방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쌍둥이를 바라보았지만 곧 주인의 지시대로 요리를 시작했다. 정윤호는 소녀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었다.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팠는지 물을 단숨에 마셨다. 학교는 다니고 있니? 정윤호가 물었다. 네, 매일 가요.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서윤이 말했다. 엄마가 주신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서연이 덧붙였다. 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있었다. 물론 이 아이들처럼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주방장이 요리를 가져왔다. 따뜻한 육개장,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들. 소녀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처음엔 수줍어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에 달려들었다. 정윤호는 그들이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천천히 먹어. 다 너희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음식을 먹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너희 집이 어디니? 정윤호가 물었다. 서윤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강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앞으로 매일 학교 끝나고 여기 와도 돼. 식사할 수 있게 해줄게. 소녀들은 불신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물었다. 정윤호는 잠시 생각했다. 나도 한때는 너희처럼 배고픔을 알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지. 소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배운 듯했다. 아무도 대가 없이 도와주지 않아요.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정윤호의 마음이 아팠다.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나에게는 충분한 보답이야. 약속할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 식사를 마친 후 정윤호는 소녀들을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희끼리 갈 수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정윤호는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로 했다. 대신 작은 도시락통에 음식을 담아 다음 날 아침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여기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소녀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정윤호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오늘 밤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내일 정말 다시 올지 걱정되었다. 다음 날 정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직원들에게 오후에 두 소녀가 올 것이라고 알리고 그들을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녀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7시, 정윤호는 걱정이 되어 소녀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 5층에 있는 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고 서윤의 작은 얼굴이 보였다. 정 아저씨,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왜 오지 않았니? 걱정했어. 정윤호가 말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었다. 서연이가 아파서요? 열이 나요. 정윤호는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서윤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작고 어두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가슴이 아팠다. 깨진 가구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작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서연. 부엌에는 거의 음식이 없었고 냉장고에는 물 한 병과 몇 개의 김치가 전부였다. 오늘 뭐 먹었니? 정윤호가 물었다. 물에 말아먹는 과자요. 서윤이 대답했다. 정윤호는 가방에서 음식통을 꺼냈다. 소녀들을 위해 가져온 따뜻한 국과 밥이었다. 서연아, 일어나서 조금만 먹자. 기운 차릴 수 있을 거야. 열이 나는 서연은 힘겹게 일어나 음식을 조금 먹었다. 정윤호는 가방에서 해열제도 꺼냈다. 약 먹고 좀 쉬어. 내가 의사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 그는 전화로 의사 친구를 불러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고 휴식과 약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윤호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두 어린 소녀가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벽에는 소녀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학교 교과서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 오시니? 정윤호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요. 하지만 가끔은 일이 많아서 못 오실 때도 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정윤호는 소녀들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좁은 소파에 몸을 구겨 넣으며 잠을 청했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두 소녀의 상황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정윤호는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근처 마트에 다녀왔다.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간식들을 샀다. 돌아와 보니 서연의 열은 조금 내려가 있었고 두 소녀는 그가 사온 음식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쉬는 게 좋겠어. 정윤호가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결석하면 안 돼요.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윤호는 놀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걱정하다니. 하루 쉬어도 괜찮아. 건강이 더 중요해. 서윤이도 오늘은 동생을 돌봐주기 위해 집에 있자. 소녀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정윤호는 그들의 학교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친척이라고 소개했고 학교 측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정윤호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연락해 오늘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알렸다. 그날 하루 그는 소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파트를 청소하고 고장난 가구들을 수리하고 정우를 갈아 끼웠다. 오후에는 소녀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해요. 서윤이 말했다. 항상 바쁘셔서 편의점 음식을 많이 사다 주세요. 그래?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시니? 정윤호가 물었다.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부산의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밤에도 일하시고 주말에도 가끔 일하세요.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전화하시고 보고 싶다고 하세요. 서연이 대답했다 본 아빠는 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엄마랑 자주 싸웠고 어느 날 그냥 가버렸어요. 서윤이 말했다. 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꿈에 대해 물었다. 서윤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정윤호는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보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배달하게 했다. 소녀들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고급 요리에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활기를 되찾으며 말했다. 식사 후 정윤호는 소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너희가 걱정돼.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해. 내가 도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우선 매일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하는 건 어때? 그리고 내가 자주 들러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게.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서윤이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정윤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왜요? 저희는 아저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서연이 의아해했다. 정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 나도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이제 내가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차례라고 생각해. 소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정윤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윤호는 소녀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정윤호는 아침 일찍 소녀들의 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그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소녀들이 레스토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정윤호는 그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영어 단어를 함께 외우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주말이 되었다. 소녀들은 엄마가 오는 날이라며 들떠 있었다. 정윤호도 그들의 엄마를 만날 생각에 긴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소녀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토요일, 저녁 정윤호는 소녀들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는 차 안에서 아파트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8시쯤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정윤호는 그녀가 소녀들의 엄마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지은 씨이신가요? 여성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제가 박지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서윤이와 서연이를 알고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제 딸들을 어떻게 아세요? 정윤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떻게 소녀들을 만났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도왔는지. 지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도로 바뀌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딸들을 이렇게 오래 혼자 두게 될 줄 몰랐어요. 돌봐주던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디해해요.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정윤호가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하자 소녀들은 문을 열고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소녀들이 외쳤다. 지은은 딸들을 꼭 안아주었다. 나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정윤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거실에 서서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소녀들은 흥분해서 정윤호 아저씨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레스토랑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지은은 정윤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기쁘게 도왔어요. 정윤호가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소녀들이 혼자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제가 좀 더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부산에서 일하는데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해요. 서울로 일자리를 옮기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제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윤호가 제안했다. 제 레스토랑에서도 인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업체들에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지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그동안 소녀들이 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숙제하는 것도 계속해도 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친절을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정윤호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윤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사업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두 소녀와 그들의 엄마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그들을 돕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단지 선행을 베푸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윤호는 지은에게 서울의 여러 일자리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몇몇 회사에 추천서를 보냈다. 지은은 감사해하며 바로 이력서를 준비했다.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 집세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에요.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정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다. 제가 소유한 건물 중에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당장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임시로 사용하시겠어요?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천천히 다른 곳을 찾으셔도 됩니다. 지은은 정윤호의 제안에 놀랐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걱정 마세요. 그 아파트는 어차피 비어 있어요. 제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던 거라 당장 세를 놓을 계획도 없었어요. 정윤호가 설명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친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딸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기회였다.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월세라도 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면 그때부터 형편에 맞는 월세를 내시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임시 거주로 생각하세요. 정윤호가 타협안을 제시했다. 결국 지은은 동의했다. 그녀는 주말 동안 서울에 머물며 몇 군데 면접을 보기로 했다. 정윤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아저씨, 우리 정말 이사 가는 거예요? 서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정윤호가 대답했다. 그럼 엄마랑 매일 볼 수 있겠네요. 서연이 기뻐했다. 지은은 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 정윤호의 도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았다. 월요일, 지은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윤호의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주말 내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 말했다. 면접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윤호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소녀들은 계속 제 레스토랑에 와도 됩니다. 지은이 떠난 후 정윤호는 소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그들의 학교에 방문해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했고 그들의 학업 상황을 확인했다. 소녀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은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다.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급여도 부산보다 좋았고 근무 시간도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딸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요일 정윤호는 이사를 돕기 위해 소녀들의 아파트에 갔다. 그들의 짐은 많지 않았다. 몇 개의 상자의 옷과 책,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전부였다. 정윤호는 자신의 SUV에 짐을 싣고 지은과 소녀들을 새 아파트로 안내했다. 새 아파트는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안에 있었다. 2개의 침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이 있는 깔끔한 공간이었다. 소녀들은 새 집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맞아,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정윤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은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격에 겨웠다. 너무 좋네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윤호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짐을 풀고 새 집을 정리했다. 정윤호는 근처 마트에서 생필품과 식료품을 사와 냉장고를 채웠다. 저녁에는 다 함께 정윤호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소녀들은 이제 손님으로서 레스토랑에 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우리도 진짜 손님이에요. 서윤이 기뻐했다. 식사 중 지은은 정윤호에게 물었다.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지은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대가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정윤호가 말했다. 어렸을 때 가난했고 배고픔도 알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윤호는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실례지만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윤호는 부산 출신이었고 대학 시절에 요리를 공부했다. 지은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다니지 못했다. 혹시 10년 전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 있으세요? 정윤호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바다가 보이는 블루웨이브 카페요. 두 사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윤호는 요리학교 학생이었고 지은은 카페 직원이었다. 그들은 짧은 연애, 관계를 가졌지만 정윤호가 서울로 유학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세상이 정말 좁네요. 정윤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일이 있었죠.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비쳤다. 소녀들은 어른들의 대화에 흥미를 보였다. 엄마, 정 아저씨랑 알았던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랬어.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잠깐 알고 지냈어. 정윤호는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자신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났을 것이다. 그는 갑자기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소녀들의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하세요? 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요. 서연이와 서윤이가 3살 때 우리를 떠났어요. 가끔 돈을 보내다가 그것도 끊겼죠. 몇 달 전에는 술에 취해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정윤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은과 소녀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제가 도울게요.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정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밤 정윤호는 새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오랫동안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 사랑이나 가족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과 소녀들을 만난 후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윤호는 소녀들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그들의 새 집을 방문했다. 새 책가방, 학용품, 그리고 각자의 방을 꾸밀 수 있는 소품들이었다. 이건 너무 과해요. 지은이 말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괜찮아요. 제가 기쁘게 해요. 정윤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사이라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옛 친구로서. 소녀들은 새 선물에 기뻐하며 자신들의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정윤호와 지은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가 소녀들의 아버지죠. 지은이 말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술, 도박, 그리고 화. 결국 우리는 견딜 수 없었죠. 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삶의 전부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윤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제가 도울게요. 그때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누구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문 열어. 내가 왔다고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정윤호를 바라보았다. 소녀들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거죠?
정윤호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제가 처리할게요. 안 돼요. 그는 위험해요. 술에 취하면 통제가 안 돼요. 지은이 정윤호의 팔을 잡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문 열어. 내 딸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당장 보여줘. 소녀들은 무서워하며 방으로 숨었다. 정윤호는 침착하게 지은에게 말했다. 경비실에 연락하세요. 저는 문 앞에서 그를 막을게요. 정윤호가 문을 열자 술에 취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옷차림과 충혈된 눈으로 정윤호를 노려보았다. 너 누구야? 내 가족은 어디 있어? 남자가 소리쳤다. 이봐요,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경비원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정윤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비켜, 내 딸들을 데려갈 거야. 남자가 정윤호를 밀치려 했지만 정윤호는 단단히 서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취한 남자를 제지했고 경찰을 불렀다. 내 딸들이야.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 남자가 끌려가며 소리쳤다. 남자가 경찰과 함께 떠난 후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고 소녀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윤호는 지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괜찮아요. 이제 그는 갔어요. 정윤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예전 아파트 근처에서 당신을 미행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찰이 그를 데려갔으니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정윤호는 소녀들의 방으로 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서윤아, 서연아, 이제 안전해. 나올 수 있어. 소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정윤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킬게.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정윤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너희 엄마가 너희를 돌볼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엄마를 도울 거야. 소녀들은 조금씩 안심하는 듯했다. 그들은 정윤호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다. 지은은 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딸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날 밤 정윤호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로 했다. 그는 소파에서 잠을 자며 밤새 가족을 지켰다. 아침이 되자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다. 소녀들의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정윤호가 물었다. 변호사는 지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소녀들의 양육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알려주었다. 정윤호는 지은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법적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지은은 거절했지만 소녀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동의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지은이 말했다. 갚을 필요 없어요. 당신과 소녀들의 행복이 제게는 충분합니다. 정윤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새 직장에 출근했다. 정윤호는 소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매니저들과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제가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좀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책임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정윤호가 말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정윤호는 항상 일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윤호는 미소 지었다. 내 삶에 중요한 사람들이 생겼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싶어. 회의가 끝난 후 정윤호는 소녀들의 학교로 향했다. 그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소녀들의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주의를 당부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소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오후에 소녀들은 평소처럼 레스토랑에 왔다. 그들은 이제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윤호는 주방에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소녀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정윤호가 물었다.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수학 문제를 칭찬해 주셨어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미술, 시간의 상을 받았어요. 서연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정윤호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소녀들에게 점점 더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딸들인 것처럼. 저녁에 지은이 퇴근했을 때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정윤호는 지은에게 내일 변호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줄 거예요. 소녀들의 아버지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정윤호가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감격해 말했다. 식사 후 정윤호는 소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다. 소녀들은 열심히 배웠고 금세 이해했다. 정아저씨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세요. 서연이 감탄했다. 정윤호는 웃었다. 나도 한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요리의 길을 선택했지. 요리사가 되는 것도 멋져요. 서윤이 말했다. 저도 나중에 요리사가 될까 봐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윤호가 약속했다. 밤이 깊어지자 정윤호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소녀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물론이지. 내일 학교 끝나고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정윤호가 대답했다. 정윤호가 떠난 후 지은은 딸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정윤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예전에 그녀가 알았던 야심찬 요리학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이 그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일까? 그는 단지 그들을 돕고 있을 뿐이고 자신은 두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었다. 다음 날 지은과 정윤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변호사는 그들에게 법적 상황을 설명했다. 소녀들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지은 씨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만날 권리는 없나요? 지은이 물었다. 법원이 제한된 방문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코올 문제와 폭력적인 행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방문권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윤호는 지은의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정윤호는 지은에게 물었다. 새 직장은 어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정말 좋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근무 시간도 규칙적이에요. 무엇보다 매일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정윤호가 말했다. 소녀들도 많이 행복해 보여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결혼한 적 있어요? 정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항상 일에만 집중했어요. 사업을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죠. 후회는 없어요? 정윤호는 잠시 생각했다.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성공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지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녀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지은이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소녀들을 정말 아끼게 됐어요. 정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정윤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점심 후 그들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정윤호는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지만 자꾸만 지은과 소녀들 생각이 났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저녁, 소녀들이 레스토랑에 왔을 때 정윤호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 수업을 준비했다. 그는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밀가루를 이렇게 체에 걸러서 넣어야 해. 정윤호가 설명했다. 소녀들은 흥미롭게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들의 앞치마와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게 정말 맛있는 케이크가 될까요? 서윤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내 비밀 레시피야. 정윤호가 윙크하며 말했다. 케이크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그들은 숙제를 했다. 정윤호는 서연의 국어 숙제를 도와주고 서윤의 과학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케이크가 완성되었을 때 지은이 퇴근하고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소녀들은 엄마에게 자신들이 만든 케이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엄마,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연이 기뻐했다. 정말 대단하네. 맛있겠다. 지은이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작은 순간이 정윤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의 새 직장은 안정적이었고 소녀들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다. 정윤호는 거의 매일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정윤호는 자신의 마음이 확실해졌다. 그는 지은과 소녀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아직 지은에게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윤호가 소녀들을 위해 특별한 팬케이크를 만들었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소녀들의 아버지 이성호가 있었다. 그는 이전과 달리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술에 취한 모습도 아니었다. 박지은 씨, 죄송합니다만 이성호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임시 방문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아이들을 위협했어요. 정윤호가 문 앞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관님, 저희는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남자는 소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원 명령이 있습니다. 이성호 씨는 오늘 2시간 동안 자녀들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성호는 승리에 미소를 지었다. 내 딸들을 보고 싶을 뿐이야. 법적 권리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소녀들을 불렀다. 서윤과 서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자 긴장했다. 애들아, 아빠가 왔다. 보고 싶었어. 이성호가 말했다. 소녀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성호 씨는 공공장소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찰관이 감독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지은은 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같이 갈게. 2시간만 참으면 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정윤호도 소녀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너희 엄마를 도울게. 걱정하지 마. 소녀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그들의 겉옷을 가져와 입혔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지은, 소녀들, 이성호 그리고 경찰관들이 함께 나갔다. 정윤호는 그들을 보내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잖아요. 정윤호가 화가 나서 물었다. 이성호 씨가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긴급 방문 신청을 했고 일부 판사들은 생물학적 부모의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곧 정식 심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소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성호 씨는 감독에 제한된 방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즉시 보고하세요. 그것은 우리 케이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윤호는 전화를 끊고 불안하게 기다렸다. 2시간이 마치 이 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지은과 소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땠어? 정윤호가 물었다. 지은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는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소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지 않아요. 소녀들은 조용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정윤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했어요. 부산에 새 집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는 저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 없다고. 정윤호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식 심리에서 이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감독, 해 제한적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방문권도 취소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소녀들은 악몽을 꾸었다. 서연은 울면서 깨어났고 지은은 그녀를 달래느라 밤을 샜다. 정윤호는 소파에서 자며 가족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정윤호는 결심했다. 그는 지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발코니로 불렀다. 지은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윤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당신과 소녀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윤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윤호 씨,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윤호가 계속했다. 우리가 결혼한다면 제가 소녀들을 입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놀랐다지만 결혼이요? 하지만 우리는 겨우 몇 달 동안 다시 만났을 뿐이에요. 저는 당신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그리고 이 몇 달 동안 제 마음은 확실해졌어요. 정윤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물론 당신의 감정도 중요해요. 이것이 단지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으로 들릴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지은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도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큰 결정이에요. 그리고 제 과거와 아이들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복잡해질까 걱정돼요. 저는 그런 걱정 없어요. 소녀들은 제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을 제 딸로 생각해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단지 현재 상황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요. 정윤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정윤호는 소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그는 그들이 어제의 힘든 경험을 잊기를 바랐다. 소녀들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정아저씨, 저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롤러코스터. 서윤이 외쳤다. 정윤호는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았다. 다 탈 수 있어. 오늘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야. 그들은 여러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정윤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정아저씨, 질문 있어요. 서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든지 물어봐. 정윤호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정윤호는 놀랐다. 그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니? 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과 서연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가 우리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정윤호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도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너희 엄마의 결정도 필요해. 엄마도 아저씨를 좋아해요. 저희가 알아요.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윤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엄마를 설득해볼까? 소녀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그들은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떻게 엄마를 설득할지 계획을 세웠다. 정윤호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날 저녁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심각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울면서 전화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이성호가 소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는 내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정윤호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는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윤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소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성호가 최근에 직업을 구하고 술을 끊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윤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소녀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법원에 보여줄 거예요. 소녀들은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윤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너희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정윤호는 깊은 걱정에 빠졌다. 그는 자신과 지은의 관계가 소녀들의 양육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웠다. 어쩌면 그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정윤호는 일찍 일어나 지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씨, 어제 밤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존재가 양육권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혼자서는 이성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도울 거예요. 변호사 비용, 법적 조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우리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소녀들도 당신을 필요로 해요. 정윤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소녀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성호가 소송에서 이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때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 아저씨, 오늘 학교 끝나고 레스토랑에 갈 거예요? 정윤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아저씨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언제 다시 올 거예요? 곧이야. 하지만 당분간은 아저씨가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정윤호가 대답했다. 서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정윤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지은이 물었다.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에요. 법원 심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정윤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윤호는 그날 아파트를 떠났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이제 너무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일에 몰두하면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도 소녀들의 웃음소리, 지은의 미소가 계속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주방에서 새 메뉴를 개발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날 저녁 정윤호는 변호사를 만났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성호 씨가 꽤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는 술을 끊었다는 증명서, 안정적인 직장 아이들을 위한 방이 있는 새 아파트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가 정말 변했을까요? 정윤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지은 씨가 좋은 어머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소녀들의 학교 성적표, 교사들의 증언, 안정적인 생활 환경 증명,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과 지은 씨의 관계가 소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정윤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가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소녀들에게 당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윤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은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떠나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정윤호는 지은과 소녀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레스토랑에 그들이 오는지 직원들에게 물었고 학교 근처를 지나가며 소녀들이 잘 있는지 확인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다. 일주일 후 정윤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지내요? 정윤호가 물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힘들어요. 소녀들이 계속 당신을 찾아요. 특히 서연이 매일 밤 울어요. 정윤호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돌아오세요. 지은이 간절히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양육권 소송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당신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정윤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머네? 소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매일 당신을 기다려요. 정윤호는 결심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함께 저녁 먹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윤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지은 씨와 소녀들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은 씨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겁니다. 변호사는 놀랐다. 확실한가요? 소송 중에 결혼하는 것은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숨기고 싶지 않아요. 법원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당신이 소녀들의 법적 보호자가 된다면 양육권 소송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윤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지은이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었고 소녀들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도 준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보석함에 반지를 넣었다. 그날 저녁 정윤호는 모든 음식을 들고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달려와 문을 열었다. 정 아저씨, 서연이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서윤도 곧 달려왔다. 정말 왔어요. 돌아왔어요. 정윤호는 음식을 내려놓고 소녀들을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너희를 혼자 두어서 이제 안 떠날게.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정윤호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정윤호가 없는 동안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들은 놀라서 입을 벌렸다. 박지은 씨, 당신과 소녀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당신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보석함을 열어 반지를 꺼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온 마음을 다해 원합니다. 정윤호가 대답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은이 마침내 말했다. 결혼하고 싶어요. 소녀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윤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법적으로도 너희 아빠가 될 거야.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윤호는 소녀들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할게.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지 못할 거야지. 다음 날 정윤호와 지은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들은 결혼 계획과 정윤호가 소녀들을 입양하려는 의사를 알렸다. 이것은 우리 케이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정윤호 씨가 안정적인 직업과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소녀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성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합니다. 우리는 소녀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윤호는 결혼식을 서두르기로 했다. 법원 심리 전에 결혼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할 예정이었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신이 났다. 서윤은 반지를 들고 서연은 꽃을 뿌리기로 했다. 정 아저씨, 결혼하면 우리 이름도 정씨로 바뀌어요? 서연이 물었다.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원한다면. 정윤호가 대답했다. 정서연,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서연이 기뻐했다. 정서윤도요. 서윤이 덧붙였다. 정윤호는 소녀들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이 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지 확신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은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윤호가 물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성호가 소녀들을 데려갔어요. 뭐라고요?
정윤호가 충격을 받아 물었다. 그의 방문 일정이었어요. 경찰관과 함께 소녀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는 소녀들을 데리고 사라졌대요. 정윤호는 즉시 행동했다. 경찰에 신고했나요? 방금 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가 소녀들을 어디로 데려갔을지 모르겠어요. 정윤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녀들을 찾아올게요.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정윤호의 마음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소녀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경찰서에서 정윤호와 지은은 이성호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초기 조사에서는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가 부산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그의 새 주소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부산 경찰에 연락해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소녀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정윤호는 침착하게 생각하려 노력했다. 이성호는 소녀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딸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빨리 찾아야 해요. 변호사도 경찰서에 도착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원의 방문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이성호 씨는 이제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중요해요. 지금은 소녀들을 찾는 것이 먼저예요. 정윤호가 말했다. 경찰이 수색하는 동안 정윤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부산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이성호와 소녀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그는 개인 탐정도 고용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주세요.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윤호가 탐정에게 말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윤호와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경찰서에 남아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다. 지은은 지쳐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였지만 정윤호는 계속 깨어 있었다. 새벽녘 정윤호의 전화가 울렸다. 부산의 친구였다. 윤호야, 내가 그들을 찾은 것 같아. 해운대 근처의 한 모텔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는 남자를 봤어. 네가 보내준 사진과 일치해. 정윤호는 즉시 경찰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부산 경찰에 연락하여 해당 모텔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은 씨, 소식이 있어요. 부산에서 그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정윤호가 지은을 깨웠다. 지은은 놀라서 눈을 떴다. 정말요? 소녀들은 괜찮아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하지만 곧 소식이 올 거예요.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부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모텔에서 이성호와 소녀들을 찾았다. 소녀들은 안전했고 이성호는 체포되었다. 말이에요. 소녀들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간절히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맞아요? 그래, 서연아. 괜찮니? 서윤이도 괜찮아?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다. 네, 우리 괜찮아요. 아빠가 갑자기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부산에 가야 한다고. 우리는 엄마랑 정 아저씨한테 가고 싶다고 했는데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지은이 말했다. 정윤호와 지은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소녀들을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했다. 부산 경찰서에 도착하자 소녀들이 달려와 그들을 껴안았다. 엄마, 정 아저씨, 소녀들이 외쳤다. 정윤호는 소녀들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걱정했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서웠지만 서윤이 말했다.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다. 이성호 씨는 현재 구금 중입니다. 아동 납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소녀들은 의학적 검사를 받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성호는 구금실에 있었다. 지은은 그를 보기를 원했지만 정윤호는 만류했다. 지금은 소녀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처리할 거예요. 그들은 소녀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소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집에 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지은이 약속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하이성호 씨의 행동은 법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는 임시 양육권을 지은 씨에게 전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감독 없이는 소녀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윤호가 안도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판사가 결혼과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정윤호 씨가 소녀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과정이 빨라질 겁니다. 지은과 정윤호는 기뻐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 날짜를 2주 후로 잡았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서윤과 서연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며 행복해했다. 결혼식 날, 정윤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지은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그녀의 양쪽에는 서윤과 서연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윤호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다. 한때는 사업 성공만을 추구했던 그가 이제는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정윤호와 박지은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례가 말했다. 그리고 두 소녀, 서윤과 서연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됨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한 후 정윤호와 지은은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특별한 순간이 이어졌다. 정윤호는 소녀들에게도 작은 반지를 선물했다. 서윤아, 서연아, 나는 이제 법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되지만 무엇보다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해. 정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녀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정윤호를 안았다. 그 순간 네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가족 여행을 떠났다. 해변에서 뛰어노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정윤호와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지은이 물었다. 정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윤호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윤호가 대답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정윤호는 레스토랑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지은은 호텔에서 승진하여 더 좋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 소녀들은 학교에서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변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성호의 양육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정윤호의 소녀들 입양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입양이 최종 승인된 날, 정윤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소녀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정가족이 되었어요. 정윤호가 건배를 제안했다. 정서윤, 정서연, 이제 너희는 내 딸이야. 소녀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이 곧 5명이 될 거예요. 정윤호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정말요? 당신 임신했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3개월이에요. 소녀들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언니가 될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생길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너희는 훌륭한 언니가 될 거야. 정윤호가 행복하게 말했다. 그날 밤 소녀들이 잠든 후 정윤호와 지은은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정윤호가 말했다. 제가 그날 레스토랑 뒤에서 소녀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운명이었나 봐요. 지은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찾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정윤호가 약속했다. 6개월 후 정윤호와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정민우라고 지었다. 서윤과 서연은 동생을 너무 사랑했고 항상 돌봐주려 했다. 레스토랑 사업도 번창했다. 정윤호는 새로운 지점을 열었고 그중 하나는 지은이 관리했다. 그들은 사업과 가정 모두에서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 소녀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서윤은 의사의 꿈을 위해 과학에 관심을 가졌고
서연은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 정윤호와 지은은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했다. 정윤호는 자신이 한때 가난했던 소년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안정과 사랑을 찾았다. 소녀들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윤이 갑자기 물었다. 정아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우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을 때. 정윤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 기억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야. 저는 아빠가 무서웠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정윤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진정한 가족은 사랑, 신뢰,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정윤호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아내, 두 소녀, 그리고 작은 아들.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는 혼자였던 그가 이제는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이루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정윤호가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정윤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완벽한지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